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금일은 지난번에 EUV 공정에 대해서 1편과 3편까지 나눠서 반도체 공정을 보면서 EUV의 중심, EUV가 왜 중요한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후공정, 즉 3편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후공정 시장이 지금 시기에 매우 커질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분석 동영상을 또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OSAT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요 다음 장에 정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관련된 종목들 테스나, LB세미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전부 다 약간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후공정은 패키징과 테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 그죠? 웨이퍼가 완성된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제대로 정기적 특성을 띄게 하는 그런 테스트 업체, PCB에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 시장이 왜 커지냐면요. 제목에 적어놨지만 지금 최근에 5G 시장 그리고 인공지능 AI 뭐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넘칠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존의 메모리랑 비메모리가 있었다면은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 즉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엔 이 후공정에 대한 테스트 업체들의 시장의 판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그 반도체 생태계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밸류체인의 끝단인 후공정 이슈가 상당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1편을 통해서 이 시장의 판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 2편에서는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OSAT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게 용어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하자가 되고 있었고 2013년부터인가요?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서부터 이 OSAT라는 좀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사실 메모리 때도 썼긴 썼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뭐 말 그대로 아웃소싱된 반도체를 그죠? 반도체가 생산된 반도체를 어셈블리 조립하고 패키징해서 조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and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중요하죠. 결국 아웃소싱 했다는 건 뭐죠?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그죠? 파운드리가 뭐죠? 그 TSMC랑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영상들에서 결국 생산 그 이제 인텔이나 퀄컴 뭐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가 자체 설계를 이제 그 해놓고 그 생산은 외주 위탁을 주는 거죠. 그게 삼성전자와 TSMC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이 파운드를 통해 생산된 반도체가 또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제대로 패키징 돼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위탁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 다시 한번 좀 한눈에 보기로 이렇게 삼성 반도체 이야기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종합 반도체 기업은 뭐죠? 전부 다 하는 거죠. 설계부터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이게 전공정에 들어갈 거고요. 이게 후공정이겠죠. 뭐 그리고 후공정 다 한 다음에 판매 유통에 들어갈 텐데 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 지금 어디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IP 기업이 있고요. 펜리스, 뭐 IP 기업과 펜리스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펜리스로 하는데 반도체 칩 설계만 하는 회사를 말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죠? 퀄컴 뭐 이런데, 그죠? 브로드컴 이런 데거든요. 디자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설계를 좀 일부 하고 웨이퍼 생산까지 하는데, 근데 디자인하우스는 사실은 크게 뭐 업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애플 정도도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마.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펜리스 업체. 여기 반도체 칩 설계를 한 회사들이 반도체를 생산, 공급하기 위탁을 주는 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 TSMC입니다. 자, 그럼 OSAT는 뭐죠? 파운드리가 패키징 테스트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생산한 거를 패키징 테스트 하기도 합니다. 왜 하죠? 자기네가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죠. 하지만 이게 최근에는 옛날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낸드나 디램 쪽에 대한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복잡하지 않았고 미세화가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 웨이퍼 위에 결국 나노 마이크로미터 상당히 더 미세한 반도체들이 정말 많이 집적되면서 IC 집적 회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산이 되면서 정밀한 테스트도 필요하고 정밀한 절단 뭐 패키징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기에도 무리수가 있고 너무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이거를 OST라는 아웃소싱된 그 반도체를 조립과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결국에 업체들의 그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징 테스트만 거의 하는 업체를 OST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펩 공정이 뭐죠? 펩리스예요. 펩리스 공정을 통해서 웨이퍼에는 수백 개 칩이 외부의 전기선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와 외부 충격의 취약함. 이거 지난번 EUV 공정 제 채널 통해서 1편, 2편, 3편을 보시면은 이 내용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위에 수백 개 칩을 자르죠. 웨이퍼가 이렇게 원형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잘라서 전자기기 내에 장착되기 위해, 즉 PCB 연성 그 회로 기판 있잖아요. 메인보드나 휴대폰 같은 연성 회로 기판. 거기에 장착되기 위해 포장하는 작업을 패키징. 그리고 그 패키징이 됐을 때 제대로 동작하는지, 즉 회로 기판에 IC 집적 회로들이 꽂았을 때 제대로 그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런 테스트 업체 이런 것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OST 업체들이요. 즉 IDM 기업, 이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은 테스트 전문 기업 위탁하여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하죠. 근데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파운드리, TSMC나 특히 삼성전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패키징 테스트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1분기 기준인데요. 글로벌 탑 10 OSAT 컴퍼니 레비뉴 랭킹이라고, 이거 중국 이제 그 사이트에서 하나 가져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ASE 이 대만 업체거든요. 엔코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코리아라는 이 지분이 있어서 이름이 있어서 국내 기업으로 아실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남전자가 전신이고요. 뭐 흡사병 뭐 대고 해가지고 이거 미국계입니다. JCET 이것도 대만기예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요. 대만기가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부터 3위가 공장이 모두 한국에 있어요. 와, 한국에 왜 이 후공정 업체들이 있을까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장은 TSMC에 아직 밀리고 있지만 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 반도체 테스트들도 많이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공장이 한국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밸류체인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한국에도 있었던 거고, 또 대만 업체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포진한 이유는 TSMC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하기 전에 또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 반도체 공정과 EUV 알고 가면 부자된다 반도체 이 시리즈 3편까지 올린 제 영상들이 있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메모리라는 건 뭐죠?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죠? 이걸 위탁 생산하죠. 정밀화되고 복잡화되고 나노화되고 하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거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TSMC가 거의 양각구도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실 한 2, 3년 전부터 나왔었죠. 근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시대에 따른 이 비대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폭증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가 이제 2023년까지 완벽 자율주행차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고,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인공지능 AI, 웨어러블 기기, 뭐 이게 AR, VR일 수도 있고요. 드론, 사물 인터넷, 전기차 등등 고성능의 시스템 반도체 수요 폭발적 증가로 인한, 즉 파운드리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산업의 성장이 이런 관련된 산업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메모리 정도는 그냥 컴퓨터나 우리 휴대폰 정도였으면은 지금은 완전히 이 반도체라는 거를 쓰는 분야가 너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이런 쪽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EUV 공정에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가 끝난 메모리죠. 그죠? 음.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은 작년 4월쯤인가 2019년 4월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저는 후광 효과라고도 계속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글로벌 OSAT 업체 10개 중에 6개가 대만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OSAT 12 중 6개가 대만. 이게 뭐죠? TSMC의 낙수 효과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면은 어떻게 되죠? 최근에 수주를 퀄컴, 엔비디아로부터도 받았습니다. TSMC가 상당히 캐파에 대해서 오버 캐파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줬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력도 글로벌 기업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글로벌 OST 업체의 대한 낙수 효과, TSMC에 대한 낙수 효과도 국내 후공정 OST 밸류체인을 보면은 앞서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네페스, LB세미콘,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여러 가지 업체가 있어요. 테스트 업체도 여러 가지 있고 패키지 업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꼽아봤고요.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퀄컴, 애플은 협력사 다변화를 지금 지속 추진 중이잖아요. 대만 업체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맡기는 칩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한국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전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좀 전에 늘어나는 시스템 반도체 수요, AI,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국내 종합 제조회사들도 감당하기 지금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후공정에 집중해왔던 엔코코리아가 아까 어디 있었죠? 엔코코리아가 여기 2위예요. 지금 OST 글로벌 2위 업체죠. 이 회사의 기회로 작용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성장 효과는 자연스럽게 후공정 업체의 낙수 효과를 보이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LB세미콘, 테스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대표적인 테스트 업체던데요. 설비 투자를 작년부터 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성장 효과, 즉 낙수 효과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한 거를 미리 후공정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이 설비 투자 관련된 공시 내용과 결국 이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요 후공정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지난번 반도체 공정과 EUV 공정 3편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테스트 업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쪽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LSI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 만든 칩을 주로 테스트하는 업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상장 기업들을 여러 가지 보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 후공정 업체인 KYEC라는 업체가 있고요. 시그로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아덴텍 등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주요 테스트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같은. 근데 TSMC와 생태계를 같이 형성하고 있는데 KYEC의 경우에는 작년도 매출만 1조 원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은 뭐죠? TSMC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사업이 커지면서 후공정 밸류 체인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포인트를 국내 기업, 이제 OSAT, 물론 이 기업들이 주가적으로도 역시 이 편에서 같이 분석 드리겠지만 작년에 설비 투자하면서 주가가 이미 두세 배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비메모리 쪽 말고 반도체 쪽에 대한 그 휴대폰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을 입으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설비 투자가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사실 면치 못했어요.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사실 올라온 상태에서 기간 지정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내년도 디램 여팡, 즉 반도체 여팡도 좋아지고 비메모리는 폭발적으로 좋아진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다시 충분히 작년에 성장을 했다면은 그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보면서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DB금융투자 통해서 좀 자료 가져왔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후공정 밸류체인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주로 담당하는 영역 분야가 이 DDI, PMIC, CIS 이런 쪽이에요. 이 반도체는 시장이 올해 예상이 4,600억 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근데 그 중에 메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80%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는 불과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600억 불 중에. 비메모리는 얼마나죠? 66%, 3분의 2예요. 이 시장에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2030 비전을 이재용 부회장이 추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시장은 이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디램과 낸드 쪽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는 TSMC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 관련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로직, 뭐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옵티컬, 디스크리트, 센서 여러 가지 분야가 또 있는데 이 중에 후공정을 담당하는 것 중에 요 세 가지를 이 업체들이 이쪽에 요 표를 보여야 되는데 뭐 중첩돼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네페스는 PMIC도 하고 있고 뭐 여기 LB세미콘도 하고 있고 테스나는 뭐 CIS, SOC 뭐 여러 가지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DDI도 네페스도 하고 LB세미콘도 하고 LB세미콘이 최근에 좀 이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자세한 기업의 내용은 2편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2편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후공정, OSAT 시장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왜 커진다고 했죠? 정리해 볼게요.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기준적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그 워낙 반도체가 그 미세화되고 정교화되기 때문에 그죠? 테스팅이나 패키징을 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걸 위탁 생산하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OSAT 기업들은 거의 다 대만 업체지만 삼성전자는 내재 하율이나 국내 반도체 밸류 체인은 점점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소부장하는 국내의 정책과도 맞물린다는 겁니다. 결국 파운드리 산업 성장과 함께 매우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중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EUV 특집 1편에서 3편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여기서 보여주는 메모리 시장의 강자인 투톱이죠. 그 전방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있고요. 후방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비전 2030을 통해서 2030년까지 결국 10년 안에 TSMC를 따라잡아서 전 세계 1위를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고 그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지금은 대만이나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후광효과는 국내 밸류 체인들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라는 언택트 시대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이 AI, 5G 클라우드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 모든 그동안에 그냥 휴대폰과 PC 이런 퍼스널 컴퓨터 쪽에서 쓰는 반도체가 아닌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즉 상당히 인공지능화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안 쓰면은 어떤 산업이든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석유화학 기업이 어떻게 되면 석유를 생산성을 높게 하려고 하는지 아마존의 뭐 클라우드 AI와 협력해서 엑스모빌이 뭐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런 말도 있거든요. 결국엔 꾸준히 반도체 공정을 이해하여야지만 어느 종목이 어느 산업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시드머니를 더 많이 벌 수 있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 타이밍만 잘 맞아서 기업들을 잘 투자하면 2배, 3배 먹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면서 반도체 쪽 후공정 이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전공정도 계속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후공정 2편 관련 기업들 분석을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좀 열심히 분석하도록 하는데 좀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은 좀 더 열심히 스터디하도록 하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힘이 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